잘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느끼해. 느끼하다. 느끼해. 약간 성시경이 잘 가요 같았어. 잘 자요. 뭐 이렇게 느끼하게 얘기해. 좋은 밤 됐어요. 잘 자요 해줘요. 잘 자요. 하지 마. 구독자 떨어져 나가. 오늘 토요일이고 코로나 시국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 안 하시고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10,000명 축하드립니다. 네, 가실 때 돈에 한번 쏘시고 가시고 저녁도 제가 사드리잖아요. 고마워요. 생색 내셔야죠. 뭘 생색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이 켜지니까 왜 갑자기 아,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무슨 소리야? 아까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일등공신이라면서 제 채널에 아, 제가 가입 푸더 많이 레코드를 찍어야 돼. 구독 많이 시켰어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이원규라고 하고요. 가까이 대고 이원규라고 하고요. 현재 계속 현업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요. 한 23년에서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 포니 형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후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제약 계열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제품 기획하고 서비스 디자인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 공공 사업 기획하고 제안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웹 기획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퍼블 겸 개발자로 한 10년 차 된 정광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색해라. 좀 더 가까이 앉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다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2부에서는 긴 기간 동안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시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업계에서. 사실 이렇게 기술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직업도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HTML 공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포토샵 한번 공부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획도 마찬가지고 다 공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간 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요즘의 기술 변화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선 요즘에 좀 체감을 하시나요? 내가 예전에 일했던 모습과 요즘 일할 때 더 아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것도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뭔가 그렇죠. 예전에는 네. 알아야 될 게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였지만 요즘에는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각자 디자인하시고 기획하시고 개발 펍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요즘 옛날이랑 빗대어서 요즘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얼마만큼 좀 부담스러워졌나?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느부터 얘기할까요? 기획부터 얘기하시죠. 그래 프로세스대로 얘기하죠. 기획부터 얘기하죠. 어때요? 예전 기획할 때 그 다방면으로 알던 정보들과 요즘에 다방면으로 안 알던 정보들이 훨씬 더 방대해졌잖아요. 근데 일단 뭐 클라이언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유되는 정보의 양도 예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클라이언트는 나이를 먹지 않거든요. 맞아. 네. 그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이제 네. 우리도 이제 의립장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상대하는 사람은 뭐 대기업이나 기업의 뭐 과장이나 차장급이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승진하면 그 일 말고 다른 어린 그 과장이나 차장이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는 나이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이 바닥에서 계속 뭐 현업 생활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유지하려면 계속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기획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예전보다 훨씬 뭐 기술도 많이 다양해졌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 쪽이나 의료, 헬스케어 쪽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빠질 수 없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관련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는 상황이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고요. 뭐 다양하게 많은 그 학구적인 자세로 그 견문을 넓히는 게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파트는 어때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학습량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도 굉장히 많고 양이 그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현업들도 되게 많고 클라이언트들도 양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게 많아서 디자이너한테도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대충해서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잘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술적인 면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거하고 디지털적인 걸 잘 융합시켜서 전달하는 게 요즘에 화두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일단 제가 2011년도, 2010년도쯤에 이제 퍼블리싱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제이커리가 천하를 제패했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많잖아요. 리액트, 네, 다 뮤, 다양하죠,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HTML과 CSS만 하는 게 퍼블리셔냐? 거기에 스크립트까지 해야 되는 게 퍼블리셔냐? 이게 그런 업무의 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스크립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나아가서 프론트 엔드까지 가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도 프론트 엔드가 선택이 아닌 거의 이제 필수 요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학습량이 많아지고 또 아무래도 지금 한 또 10년 뒤에는 또 어마어마한 거를 이제 퍼블리셔가 진짜 프론트 엔드 없을 수도 있죠. 개발자가 네. 될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접근성 위주로 되는 진짜 전문적인 업종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아무튼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알아야 될 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말하는 대로 디바이스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고 고객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그만큼 정보도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옛날에 웹만 했을 때와 지금 모바일까지 같이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만 했었으니까 웹에서는 그냥 딱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작업하면 됐지만 모바일에서는 처음에 되게 아이폰 3GS랑 갤럭시 1 나왔을 때는 디바이스가 2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갤럭시 탭 7인치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그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만 잘 나왔으면 됐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갤럭시 2도 나오고 뭔가 LG 폰도 나오기 시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옛날 호환성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있었거든. 그렇다고 클라이언트가 전부 다 폰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서 약간 옛날에 브라우저 몇 개 설치했으면 끝났지만 이제는 지금은 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 막 그런데 어떠세요? 기획 쪽에서는 이게 웹과 모바일 변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나요? 뭐 반응형이나 뭐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개념도 네.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많아지니까 사용자 디바이스가 많아지고 아무래도 사용자 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네.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생성시키는 게 이제 PC가 아닌 모바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숙명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잘 대처하는 게 기획자 입장이고 그게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으셨어요? 쉽진 않죠. 네.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만약에 그 디바이스 변화에 따라서 그때 적응하는 게 전부 다 새로웠잖아요. 아까도 강원 씨랑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때는 제이퀄이 모바일이냐 센차 터치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와버리고 그것도 스와이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거 컨트롤하는데도 터치 이벤트 넣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기획자도 그런 게 작업자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못 풀어내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같이 고민했었고 그때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기획자의 시선에서는 그 디자인 쪽부터 먼저 얘기를 좀 오케이, 하시죠. 오케이. 네. 어때요? 전에는 뭐 웹 쪽 작업하면 웹 쪽 화면 디자인만 하면 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항상 작업을 할 때 원소스 갖고 어떻게 변형을 해서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그 모바일하고 웹하고 이게 호환을 해서 반응형으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요즘 현재는. 그래서 전에는 하나 두 개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디자인할 때 지금은 3개, 4개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 모바일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첫 프로젝트가 뭐였어요? 모바일 첫 프로젝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12년도 네. 여수 엑스포? 그때 어땠어요? 디자인 뽑아낼 때? 디자인 뽑아낼 때 그때는 뭐 그때 2배 개념도 없었잖아요. 2배, 그렇죠. 3배로 크게 스케치나 뭐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없어갖고 한 3개 정도의 그 사이즈를 정해갖고요. 네. 포토샵으로 일일이 다 페이지를 30개 하나가 한 10페이지다 그러면은 다른 디바이스에 맞춰 또 10개 또 10개 이렇게 30개를 만들었어요. 그 이미지도 하나를 만들 걸 3개를 만들고 다 일일이 손으로 다 했었고요.
예. 그때는 이렇게 꼭 해야만 하나 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모바일 약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파편화가 너무 많이 심해져서 그렇게로는 작업을 안 하고 스케치나 이런 다른 툴을 사용하거나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기획 쪽도 보면은 이게 기획이나 디자인이나 어떻게 보면 고객을 이해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인데 디바이스가 많다 보니까 기획 쪽이나 디자인 쪽 산출물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래가지고 반응형 반응형 찾으신다고 가이드라인 내가 네. 물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산출물을 기획 쪽 클라이언트는 원하거든요. 실제로 이 화면이 반응형으로 내 폰에서 볼 때하고 태블릿에 볼 때는 어떻게 보여? 맞아요. 라는 게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데 그거를 기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켜서 컨펌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쵸, 그 없죠. PC에서만 그냥 하나만 있으면 해상도만 맞춰갖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기획적 리소스나 디자인적 리소스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도 기획 쪽에서도 물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해갖고 현재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런 걸 갖다가 가안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 관공서 예를 들면 관공서나 금융권 쪽은 컨텐츠형이 워낙 방대하고 되게 오밀조밀하게 다 뭉쳐 있잖아요. 그걸 반응형으로 풀어내려면 어떤 것도 사라져야 되는지 어떤 것도 안 사라져야 되는지 이거 시각적으로 계속 보여줘야지. 퍼블도 우리가 코드를 짤 때 그걸 보고 짜니까 거기서 이게 풀어줄 때 그 클라이언트랑 설득할 때 좀 힘들지 않아요? 이거는 반응형에서 모바일로 가게 되면 컨텐츠형이 스크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빼고 그래서 뭐 줄여야 되고. 특정 이제 해상도에서는 드러내야 되는 거죠. 콘텐츠를 네, 네. 이제 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클라이언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얘가 뺐을 때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어떤 그 디자인 쪽에서 작업을 해서 시안을 이제 갖다 밀어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면 그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좀 나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기억 문서 봐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 프로토타이핑 툴을 이용해 갖고 실제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어떤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디자인이 같이 가서 간이라도 어떻게 시안을 몇 개라도 반응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새 뭐 프로토타이핑 툴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뭐 저기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그런 뭐 걸 이용해서 동적 전환이나 그게 이런 것들이 되기 디자인이 입히지 때문에 않더라도 그 구현적으로 그렇죠. 요즘에 뭐 다른 얘기지만 기획자들이 기존에는 PPT 작업만 해갖고 기획을 해서 네. 뭐 보여줬다는 시기라면 요즘에는 프로토타입 툴 같은 걸 활용을 해갖고요. 맞아요. 되게 구체적인 시안이 아니지만 러프하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제시를 하고 이렇게 넘어왔을 때 디자인을 좀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갖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고객이 한번 진행을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 맛을 또 알면 그다음에 이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손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이해시키기는 수월하긴 하지만 손이 시안 만들기 전에도 손이 많이 가버리는 상황이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도 많은 툴을 배워야 되지만 기획자들도 이제 새로운 툴을 또 익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많이 도래한 것 같아요. XD나 피그마 예. 이런 거 이제 피그마나 뭐 기획팀도 우리 XD하고 피그마 쪽 피그마, 그다음에 뭐 스케치 뭐 이런 네.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잘 쓸 수 있어야 네. 되는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네. 강원 씨는 어떠세요? 이런 툴의 이런 UI 제작 툴을 경험해 보셨나요 최근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융권에 있다 보니 네. 이런 툴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안 다들 아실 거예요.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그 PPT로 여전히 여전히 PPT죠. 반응형도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반응형 안 하죠. 모바일만 따로? 뭐 요즘에는 다 이제 모바일 그냥 PC. 왜냐면 반응형은 사실 저희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이체, 조회 그런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네. 반응형으로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네네.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앱 네. 아니면 그냥 PC 일단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누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예전에 제가 개인 뱅킹 했을 때 네. 모바일 전용과 태블릿 전용 디자인을 두 번을 뽑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그렇게 해요? 사실 요즘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은행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제가 몸담고 있는 은행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모바일 따.
모바일은 모바일, PC면 PC. 그리고 태블릿은 그러니까 태블릿은 그냥 모바일에 포함시키는 거고 사실. 네. 네.